가족끼리 돈 이야기는 웬만하면 꺼내고 싶지 않습니다. 안 도와주자니 마음에 걸리고 도와주자니 불안합니다. 갚으라는 말을 하자니 내가 너무 계산적인 부모가 되는 것 같고 그냥 덮고 넘어가자니 가슴 한구석이 계속 쓰립니다. 자식에게 빌려준 돈은 통장에 적힌 숫자보다 마음에 남는 금액이 더 큽니다. 오늘은 자식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다 결국 돈도 마음도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한 한 부모의 이야기입니다.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특별한 일이 아니라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는 많은 부모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. 나는 남편과 둘이 은퇴 후의 삶을 나름 잘 준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. 크게 벌어본 적은 없지만 둘이서 악착같이 아끼고 모아서 조그마한 아파트 한 채, 노후에 쓸 수 있는 적금 몇 개, 그리고 혹시 모를 병원비를 위해 따로 챙겨둔 통장 하나까지. 이 정도면 아이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겠다. 그게 나름대로의 목표였습니다. 아이들 사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해줄 수 있는 만큼은 돕되 노후까지 다 내어주지는 말자. 서로 그렇게 약속도 했습니다. 그런데 인생은 계획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더군요.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. 설거지를 막 마치고 부엌불을 끄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. 엄마 뭐해? 아들의 목소리는 어딘가 지쳐 있었습니다. 응, 그냥 TV 보려고. 너는 일 끝났니? 잠시 뜸을 들이던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. 엄마, 이번 달이 좀 빠듯해서 월세랑 카드값이랑 여기저기 나갈 때가 겹치니까 숨이 턱턱 막힌다. 나는 그 말이 그냥 힘들다는 하소연인 줄 알았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. 그래도 버텨야지. 젊을 때 다 그런 거지 뭐. 그런데 아들이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. 엄마 혹시 조금만 도와줄 수 있어? 그 한마디에 내 마음은 이미 기울어 있었습니다. 아들의 목소리에는 자존심을 꾹 누른 기색이 묻어났습니다. 엄마가 여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필요하니? 나는 처음에 그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런 계산을 했습니다. 한 번쯤은 도와줄 수 있지. 한두 번 정도라면 금방 메꿀 수 있을 거야. 그날 밤 나는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통장을 꺼내 조심스럽게 잔액을 확인했습니다. 이 정도면 조금 빼줘도 괜찮겠지. 남편도 말했습니다. 한번 도와주자. 애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우리 아니면 누가 도와주겠어.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보고 작게 한숨을 내쉰 뒤 결국 이체 버튼을 눌렀습니다. 그때만 해도 정말 한 번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힘들면 또 말해. 그렇게 말하는 대신 나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. 다음 달에는 내가 다시 채워 넣으면 되지 뭐. 그 말은 아들을 믿고 싶어서 내가 먼저 내린 약속이었습니다. 하지만 그 약속은 그날 이후 다시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. 두 번째 부탁은 생각보다 빨리 돌아왔습니다. 엄마, 정말 미안한데 이번에도 좀 도와줄 수 있어? 아들의 목소리는 더욱 지쳐 있었고 나는 그 지친 숨소리에서 아이의 현실이 얼마나 팍팍한지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또 우리 통장을 열었습니다. 적금 중 하나를 중도 해지했습니다. 그래도 괜찮겠지. 아이들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해지 창구에서 서류에 서명하는 동안 손이 살짝 떨리더군요.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. 이거 해지하시면 이자 손해가 좀 크신데 괜찮으시겠어요? 나는 잠시 멈칫하다가 웃는 얼굴을 지었습니다. 뭐 애들한테 쓸 돈인데요. 괜찮아요. 입으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을 보면서 조용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나는 왜
늘 나부터 줄이는 쪽일까? 하지만 그 생각은 버스 종점에 다다르기 전 곧장 다른 생각으로 덮였습니다. 그래도 우리 애가 어려운 시기만 지나면 언젠가는 갚겠지. 지금은 버티는 게 먼저겠지. 그 믿음 하나가 우리를 지탱해 주었습니다. 문제는 그게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. 세 번째, 네 번째,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들이 직접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먼저 물어보는 날이 왔습니다. 이번 달은 괜찮니? 힘들면 말해라.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속삭임이 들렸습니다. 제발 이번 달은 안 괜찮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. 그러나 대부분의 대답은 비슷했습니다.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도와주시면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. 우리는 노후자금 통장을 하나씩 줄였습니다.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으라고 권유해도 다음에 하지 뭐 하고 미뤘습니다. 관절이 더 아파져서 좋은 약을 처방받아도 약값을 듣는 순간 웃으며 말했습니다. 괜찮습니다, 선생님. 기본 약으로 해주세요. 의사는 무슨 사정인지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. 병원에서 나와 약국으로 걸어가는 길 나는 조용히 남편에게 말했습니다. 우리 약은 조금 줄여도 되지. 애들은 지금 한창 벌어야 할 때잖아. 남편은 대답 대신 한숨을 길게 내쉬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. 구름이 잔뜩 낀 회색 하늘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진짜 문제가 생겼습니다.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. 다행히 큰 위기는 넘겼지만 의사는 말했습니다. 앞으로는 정기적인 검사와 약 관리가 중요합니다. 생활 습관도 많이 바꾸셔야 하고요. 나는 병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남편의 손을 잡고 생각했습니다. 이제는 정말로 우리 자신을 위해 돈을 써야 하는 때가 온 건 아닐까? 하지만 그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. 엄마, 혹시 지금 통화돼? 아들이었습니다. 나는 남편이 입원해 있다는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잠시 망설였습니다. 이 말부터 꺼내면 애가 걱정만 할 텐데, 그래서 그냥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. 응, 괜찮아. 왜? 아들은 오늘도 비슷한 말을 꺼냈습니다. 이번 달이 또 좀 빠듯해서 엄마 진짜 죄송한데 조금만 더 도와줄 수 있을까?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. 남편이 나를 바라보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. 어떻게 할 거야? 나는 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. 한참을 뜸들인 끝에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.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 계셔. 이번 달은 우리가 여유가 많지 않다.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숨소리가 달라졌습니다. 아, 그래요? 그럼 어쩔 수 없죠. 몸은 괜찮으신 거예요? 응, 괜찮아. 조금만 조심하면 된대. 나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. 통장도 우리 몸도 우리 마음도 그날 밤 병실 불이 꺼진 뒤 나는 남편 옆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. 돈이 서러워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걱정조차 편하게 꺼내지 못하는 사이가 된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팠습니다. 남편이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온 뒤 우리는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. 여보, 우리 이제는 애한테 미안해하지 말자.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. 우리가 아이를 도와준 건 잘못이 아니야. 근데 지금은 우리도 도움을 받아야 할 나이가 된 거야. 나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그래도 말이야, 혹시나 우리가 부담스러운 존재로 보이면 어쩌나 싶어서
근데 남편은 내 말을 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.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부모야. 우리가 부모라는 사실은 돈을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로 정해지는 게 아니야. 그 말이 낯설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 박혔습니다. 그날 이후 우리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. 앞으로는 자식에게 돈을 도와달라는 부탁도 돈을 돌려달라는 말도 쉽게 꺼내지 않기로, 대신 우리가 가진 범위 안에서 우리 둘의 삶을 지키는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아들을 미워한 건 아닙니다. 우리는 압니다. 아이도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지. 다만 우리가 평생 아이에게 기대지 않으려 버텨온 것처럼 이제는 아이도 더 이상 우리에게만 기대지 않도록 하는 게 서로에게 좋다고 느꼈습니다. 나는 요즘 이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. 우리가 애를 도와준 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었다.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것도 이제서야 배우게 된 또 다른 사랑의 모양이다. 자식에게 빌려준 돈을 다시 받지 못했다는 사실보다 더 아픈 것은 그 돈에 대해 솔직하게 말할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. 하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.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준다고 해서 반드시 고마움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듯, 우리가 우리 인생을 지킨다고 해서 부모 자격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요. 부모도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.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고, 선이 필요할 때는 선을 긋고, 부탁해야 할 때는 솔직하게 말을 꺼낼 수 있는 관계. 그게 돈보다 더 값진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.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해 두시고 내일도 이어서 들어주세요.